네, 미국의 도감청 논란을 불러온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주 방위 공군 소속 현역 군인이고 21살 남성인데요. 직접 문건을 유출한 건지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용의자가 현역 군인, 공군 주 방위군 소속의 일병이었습니다. 예, 21살 남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이제 언론에서 일차적인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런 돈을 노리고 한 행위나 아니면 이적 행위를 의도한 것보다는 예. 과시욕에서 자기가 대장으로 있는 이렇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거기 회원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용의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채팅 서비스죠. 여기 이 디스코드 자신이 운영하는 비공개 채팅방에 특히 이 채팅방 안에 주로 10대들이 있었고 그 10대들에게 좀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밀 문건을 올렸다.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채팅방에 있던 대다수 10대들이 이 용의자를 좀 그동안 추종해오고 추앙해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예.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회원 한 명은 너무 자기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딱 가르치려고 그래서 네. 좀 거북한 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디스코드 안에 있는 자기의 이름이 이제 OG였죠. 거기서 나온 것은 그 채팅방 안에서 이 용의자가 계속해서 군사 기밀 문서를 보여주면서 예. 이제 세계 정세가 이렇게 어렵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좀 합리적이고 피해가 적은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지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했고 거기서 또 과시욕을 가진 회원 하나가 마치 자기가 러시아 군의 예. 그런 장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러시아 장교가 아니라 켄터키 주에 살고 있는 일반 젊은이란 게 알려진 다음에는 그 채팅방에서 쫓아내기도 했죠. 그런 비화가 있었네요. 이게 지금 유출된 기밀 문서의 뭐 정확한 규모라든지 내용 측면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산술적으로는 지금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하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미국 법안은 이제 1917년 예. 에스피오나지 액트라 그러는 스파이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그 죄 목당 예. 전체가 아닙니다. 혐의당 그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혐의당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큰 유출 문서 개수를 본다면 가장 큰 유출 사건이기 때문에 예.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수백 년형 징역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리얼리티 위너라는 공군 조종사 그 다음에는 이제 국방부와 사업을 같이 하는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는데 이런 기밀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3개월 징역형을 받은 예가 있고 예. 또 조나단 토비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죠. 그런 그 기밀 문서를 어떤 제3세력에 넘긴 죄로 유죄형을 받아서 2급 비밀 유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9년 징역형을 받았고 그 동조한 아내는 22년 징역형을 받은 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전례를 비춰봐서는 이번에 용의자도 중형을 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중형이 불가피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참 궁금한 게 일단 장교 신분도 아니고 그냥 군내 하위 계급 병사가 어떻게 이런 좀 기밀 정보의 취급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접근이 가능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미국의 기밀 문서, 기밀 파일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문제가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 예. 선에서도 굉장히 그 우려를 엄중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군대를 다녀오신 사병 신분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예. 우리나라도 그다지 안전하지 않다는 이제 사담을 나눠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3급 비밀은 이제 컨피덴셜이라고 그러죠. 2급 비밀이 시크릿, 그다음에 1급 비밀이 탑 시크릿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도 사병 신분에서 어떤 업무 과중 한 상황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으면은 사병도 이런 기밀 문서를 볼 수 있는 그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이 큰 실수를 했다. 이것을 빨리 고쳐야겠다고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9.11, 2001년에 알카에다 9.11 테러 공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나중에 9.11 청문회에서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청문회에서 증언하는 걸 봤는데 정말 몰랐느냐는 질문 받았을 때 몰랐다 그랬습니다. 예. 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매일 아침에 그 안보 브리핑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브리핑 제목을 기억해봐라 그랬더니 수잔 라이스 보좌관이 알카에다 세력이 미국 내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체적인 그런 정황 증거는 파악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큰 우려와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시 행정부가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대테러 전쟁의 일환으로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명분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가 9.11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담 후세인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 그 전쟁 개시 전에 부시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았는데 증거가 별로 없었어요. 이것은 밥 우드워드 책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걱정을 하니까 이 증거가 빈약하다 했더니 당시 조지 테넷 CIA 국장이 대통령 각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슬램 덩크입니다. 농구 광팬이었습니다. 예, 조지 예. 테넷 CIA 국장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슬램 덩크입니다. 하고 그것을 단언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을 흡족해 하고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죠. 근데 들어가 보고 나니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각 부처가 정보를 획득해도 공유하지 않아서 계속 이 챕터만 있지 조각만 있지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 정책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했기 때문에 예. 정보 공유를 부처 간에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 비밀을 여러 부처 여러 사람이 만지고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유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예. 일개 방위군 사병이 이렇게 기밀 문서까지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는 스노우덴이 예. 2014년에 그 CIA에서 그 군사 기밀 1급 비밀을 가지고 해외 망명해가지고 증언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이런 디지털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태는 정반대로 일어난 것이죠. 이 사병이 디지털화된 정보를 어디 유출하거나 옮긴 것은 아니고 예. 거기에는 이제 방화벽이 철저하게 돼 있으니까요. 열람은 할 수 있으니까 열람을 하고 몇 가지는 출력을 해서 그것을 채팅방에 올린 것입니다. 뭐 자기가 처음에는 적어서 유출을 했다가 나중 돼서는 사진을 찍어서 유출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스노덴 예. 사태 이후로 그런 방화벽, 사이버 방화벽 강화에는 힘을 썼는데 네. 의외로 옛날식으로 이렇게 보고 베끼는 거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유출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출 문서가 아니라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다만 이제 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현재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유출 문서가 아니라 유출이 발생했다는 게 우려스럽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지금 유출 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란들을 좀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런 지금 해석도 네,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출된 문건이 이렇게 어떤 치명적인 국가안보에 피해를 줄 상황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러한 사태 진정에 노력하면서 예. 하지만 유출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의 그 방화벽이 뚫려 있으면은 제1급 비밀도 언제든지 적대 세력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데 예.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지만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죠. 예. 왜냐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도청 감청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 국가 정책의 근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자국 방어를 위해서는 이런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지정학적인 현실이다. 이것은 안보 협력 국가와의 관계에도 해당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하지만 유감은 어디까지나 미국 국민들과
안보 협력 국가에 대한 예. 유출이 났기 때문에 우리의 튼튼한 동맹 관계가 허술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려를 표현한다는 차원의 해명과 설명이지 우리가 당신들을 도청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유출 군인이 체포가 된 만큼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밝힌 뭐 문서 위조설, 제3자 개입설 이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설명을 했죠. 예. 유출 문건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 그것이 어떤 안보상 중대한 어떤 피해를 줄 만한 그런 급의 중대한 그런 유출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유출된 그런 시기가 굉장히 민감하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국과 안보 협력 국가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것이 표출되었는가. 예. 여기에 이제 그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그런 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 측도 그렇고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여전히 좀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봉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독자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 미국이 정말 미국 정부가 우리 대통령실의 이런 관리들 간의 그런 대화를 도청 감청을 하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증명하지 않는 한 예. 미국이 나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것이죠. 왜 법리에서도 누가 주장을 하면은 증거를 제공하는 그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이 일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 이익을 차원에서도 과연 좋은 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전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를 10년 이상 도청했다는 것이 미국 일간지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예. 1차 폭로가 났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고 개인적으로는 메르켈 총리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바마 백악관의 안보보좌관이었던 수잔 라이스 보좌관은 대통령은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다시 독일 일간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중단을 시키지 않았고 예. 오히려 자기한테 직보를 하고 메르켈 총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관심이 많으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지시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예.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어떤 사과를 할 입장도 아니고 사과를 하지도 않았죠.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에서 어떤 안보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국에 더 양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은 국가 정책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보 수집은 필수 불가결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안보 협력 국가도 대상이 된다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단지 국내 여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주권이 훼손됐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낮은 자세로 계속 있어야 되는가? 낮은 자세로 있는 것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 국빈 방문에서 뭔가 더 얻어와야지 되지 않는가? 이래서 국빈 방문의 성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더 높아졌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북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오늘 보도가 됐는데 참 태양절을 앞두고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목되는 게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액체 연료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액체 연료를 주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예. 부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입을 하면은 발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액체 연료 빼야 되죠. 예. 그래서 우리의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노출이 될 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면 고체 연료는 계속 주입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 기습 발사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가졌다면은 우리의 킬체인을 의 능력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우려의 가능성이 있고 예.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미사일 발사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은밀성, 기습성이 높아져서 또 우리가 미리 탐지해서 타격하는데 어려움을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히려 시간이 짧아져서 저희가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거죠. 네, 시간이 짧아져서요. 근데 이제 어제 한 건 시험 발사잖아요. 그러니까 전력화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합참에서 분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 발표를 보면은 이제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예. 하지만 북한이 이것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개발하면서도 ICBM급 사거리를 또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500km까지 사정거리도 둘 수 있는. 예. 그리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ICBM 고체 연료화의 첫 단계인지 아니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원이과 궤적이 다른 중거리 미사일 실험인지는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북한이 이렇게 계속 신종 미사일을 테스트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전력을 부풀려서 과장해서 계속 공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 2월 8일 그 군사 퍼레이드에서 나왔던 화성 17형 10기도 사실 그것이 소관의 작동이 시스템이 없는 소위 깡통 미사일이 아닌가. 이동식 발사대 위에 있었던 거. 예. 그것을 부풀려서 미사일 능력을 부풀려서 한국과 미국을 교란시키고 대응을 혼란을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은 오히려 북한에게 이런 전략적인 늪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차분하고 시간을 두고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 회의가 있는데 좀 북한이 지금 시험 발사한 상황에서 좀 시의적절한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런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주제 오늘 이야기한 걸 합쳐서 말씀드리자면 예. 북한이 우리 대통령실의 이런 대화까지 감청했다는 것은 정말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미국의 정보 획득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도 반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에 또 한미일 GSOMIA 차원에서의 상호 정보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유용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